동안 이제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연장에서 자산의 토큰화를 법제가 또 플랫폼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이제 RW 시장에서의 안전한 자산 관리입니다. RWA가 이제 향후 그 디파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요소가 될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더딥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 부산에서 비달에의해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이 RWA 토큰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는 현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또 이 토큰과 연결하는 것, 또 토큰이 거래되면은 이 현실 자산의 권리 이전 결제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비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RWA 시장에서 자산 관리는 어떠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말씀 나누실 분은 소개해 주신 대로 비덱스의 유홍열 대표님이십니다. 저와 달리 디지털 자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보관 관리 전문가이시죠. 지난 9월 부산에서 최초로 가상 자산 사업자에 지원해 주셨는데, 저와 좀 상대적인 관점에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유 대표님 준비하신 이 디지털 자산 거래의 구조와 거버넌스 먼저 설명을 듣고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덱스의 대표 유홍열입니다. 박철영 소장님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소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비덱스는 디지털 자산 수탁 관리하는 커스터디이고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 회사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고 이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에셋 클래스, 고객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금 시장에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발전해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비단 거래소가 상장을 하고 있는 분권형 거버넌스에 있어서 커스터디의 역할 내지는 수탁 결제의 기능이 어떻게 좀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하에서 디지털 거래소의 어떤 커스터디 역할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출발점은 기존에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계에서의 지금 청산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소에서는 무수히 많은 숫자의 거래가 하루에도 수억 건까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많은 거래들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그 자산이 이전이 되고 또 그 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대가가 지급 수단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마무리, 청산, 결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은 기존의 거래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급 결제 프로세스와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걸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거래소가 추구하는 분권형 거버넌스의 수탁 결제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거래계에서의 지급 결제 프로세스는 지급, 정산, 결제의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거래 주체자들 간의 어떤 지급 수단, 지금 이제 돈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화폐에 주고받는 과정이 있고, 그 무수한 거래들이 금융기관에서 채권 채무로서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청산, 클리어링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 서로 받아야 되는, 줘야 되는 금액에 대한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 결제 세틀먼트 과정으로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 지급 결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저기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청산 결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마무리가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청산 결제를 수행하는 은행과 같은 기관의 역할이 이 분권형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비단 거래소의 커스터디 기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부산 이제 비단 거래소는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저희 생각과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비단 김상민 대표께서 발표하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개념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문, 체결, 청산 결제, 관리 감독 이런 기능들이 분화가 되어 있고 그 분화된 기능들을 각 개별적이고 정문화된 주체들이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개념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청산 결제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커스터디 기능으로서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의 최종적인 마무리, 청산과 결제의 주체는 결국에는 커스터디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개념도에서도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커스터디 기능과 비단 거래소에서 생각하는 커스터디 기능이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은 비단 거래소가 수행하는 그런 거버넌스, 특히 이제 거래와 관련된 지급 결제 프로세스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도표와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자들은 자기의 자산을 저희와 같은 커스터디 기업에다가 예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문은 부산 비단 거래소에서 이제 주문이 받아져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가 매칭되겠죠. 그 매칭된 결과가 이제 커스터디 기업, 예탁 결제 기관에 전송이 되고, 그럼 예탁 결제 기관에서 그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청산 결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러한 청산 결제 기능은 단순히 부산 비단 거래소의 커스터디에만 국한이 되지는 않고 투자자가 이용하는 제3의 수탁업체, 제3의 법정 앞에 수탁업체들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 과정에서도 이런 커스터디 기능이 확장이 된다고 말씀. 그럼 이러한 예탁 결제, 지급 결제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BDX의 역할은 고객이 거래하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프라, 지급 결제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을 하고 그 오류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마무리해 나가는 모든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예탁 결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안, 그리고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세 가지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하듯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 유저 단계에서의 시스템 보안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저희 커스터디 내부에서 임직원들 혹은 관리자들이 부정행위 내지는 오류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교육,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커스터디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만든 규제 테러들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지 분권형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예탁 결제 프로세스, 즉 커스터디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현실 자산을 토큰화함에 있어서 STO와 RW과의 관계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 토큰이 증권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증권성이 있는 것은 증권 토큰으로, 증권성이 없는 것은 비증권형 RW 토큰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달라지고 법적 규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RWA 토큰화라는 것은 그냥 그 자산을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큰과 현실 세계의 자산을 연결하는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국은 이 자산 관리 기능을 통해서 현실 자산과 이 토큰 거래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산 관리 방법은 우리 전통적인 자산 관리하고는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곳에 위치하고요. 또 하나의 현실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이 발행될 수 있고, 또 이 현실 자산은 이 디지털 자산과 이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 가치와 이 권리는 또 같아야 됩니다. 권리 이전도 디지털 자산과 달리 현실 현행 법에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산 관리를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제 고민해 보면은 결국은 그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 되고 모든 정보를 평가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정보를 잘 관리하고 온체인 데이터와 잘 연결해야 될 것이고 법적 권리를 적시에 취득해서 또 잘 보존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토큰의 이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는 이런 자산을 토큰화하는 방법은 법적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임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임시나 위임이나 신탁이나 이 신탁은 이제 증권성이 없는 수준 관료 신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계약상의 권리가 토큰화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RWA 토큰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어떤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실제 토큰의 내용은 다르고 그 관리 방법, 권리 이전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근거래와 비교해봤는데 이게 계좌부상에서의 거래냐, 새로운 분산정부상에서의 거래냐의 차이가 있지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이제 그 결제 권리 이전의 문제인데요. 토큰은 증권 토큰은 증권은 그냥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가 되면 종료가 되는데 이 RWA에서는 2차적인 이행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권리 이전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토큰 거래에 의해서 현실 자산의 소유분이 그대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토큰 거래 결제는 비단 같은 토큰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현실 자산에 대한 권리 내지 현실 자산을 이전하는 이런 이전 절차는 이 자산 관리 기능을 하는 어떤 특정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토큰을 양수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즉시 이 권리 이전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고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어떤 즉시 연계성 확보도 필요하고요. 또 이 물건에 따라서는 자산에 따라서는 대학 요건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구비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기능들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구체적인 자산 관리 방법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공정 분권 거래소 취지에 맞춰가지고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 되는데 분리 보관해야 되는데 그 이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제 연계성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현실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발행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를 저마다 수행하기 위하면 효율성도 문제고 거래 안전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집중해서 특정 기관에 의해서 현재 과거의 전통 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결정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집중 보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인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자산관리의 여러 가지 기본적 요소를 봤을 때 신탁이라는 것이 배제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기존의 신탁업자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탁업에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이 향후 이제 자산관리를 할 때는 그런 이제 집중화된 자산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하는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적인 과제인데요. 우리가 현재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RWA 토큰의 거래라는 것은 물건의 거래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계약상의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법률상 채권 양도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입법상 이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기 승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 토큰의 유통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제인데 분산정보 기록에 이런 통기 승낙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자사일본화에서도 그렇고 일본 유선입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기본법이 이제 법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계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토큰 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전자등록이라는 것에 의해서 토큰을 이제 이전하는 것이죠. 증권 토큰은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닌 RWA 토큰에 대해서도 전자등록이라는 증권적인 유통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스위스의 입법례가 있는데 이 증권성, 투자성 이런 것보다도 분산장부상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한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이 됐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토큰 활성화, RWA 토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5가지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더 특히 강조돼야 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유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조금 보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채권 양도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그 성문법 체계 하에서 지금 작동하기 어렵거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지향하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 자체가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이고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자체를 오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에서 대항 요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 요건은 그 선의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투명성, 내지는 공개 정보의 공개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은 입법에서 충분히 입법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기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어떤 기관이 자산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기초되는 실물 자산을 보관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딱 부러진 그 답변을 이제 그 누구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객의 자산 내지는 이제 기초되는 실물 자산을 신뢰되는 기관이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은 일종의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본 요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가능하지만 다만 이 관리기관에 대한 허들이 너무 높아지면 이 RWA 상품 자체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부는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리 인천 카페, 네, 여기 자산관리 방법 관련해서 법적 스킴에 있어서 좀 유의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박 소장님 설명해주신 부분들 외에 제가 생각이 나는 부분은 세금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RX 거래소에서 금이 거래되고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은 소매 거래에서는 물론 이제 도매 거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래에 있어서는 10%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RX 금 거래소에서는 이런 10% 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조세특례법상의 조치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떤 RWA 상품들이 나올지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런 저희가 처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조세 이슈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조세 이슈들을 이 상품을 만든 RWA 발행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단과 같은 거래소에서 일괄해서 일종의 규제 특례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 내지는 좀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많은 고민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이번에 비단이 출범한 만큼 우리 또 비단의 김상민 대표님의 리더십 그리고 또 부산의 어떤 열정, 의지가 보여져가지고 RW 시장 이상적인 RW 시장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 세세션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부산에 구현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